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토요일입니다. 7월 7일. 오늘 첫 번째 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과의 타이틀 매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헤비급 트럼프 대통령이 플라이급 김정은의 주먹이 아닌 면도칼에 지금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나서서 트럼프가 지금 속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난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의 핵개발, 정황, 그리고 미사일 엔진 파괴는 고사하고 미사일 엔진 실험,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가지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과 많은 방송들이 트럼프에게 당신이 6월 12일 기고만장하게 큰 소리를 치면서 김정은을 그렇게 극찬을 했는데 이 결과가 비핵화의 빗자에도 안 가까워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 철저하게 김정은한테 속은 거야. 뒤통수 맞은 거야. 누가 봐도 이 상황에서, 이 전투에서 트럼프가 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은 굉장히 무참하게 지금 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과연 트럼프는 이 전투에서도 지고 전쟁에서도 질 것인가? 아니면 전투에서는 지더라도 전쟁에서는 이길 것인가? 지금 상황에서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질 가능성은 어려워 보입니다. 2003년 3월 19일 이라크 전쟁이 발발됐을 때 전 세계가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물론 손뼉을 치는 국가도 극소수 있었지만 미 국내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전쟁을 찬성을 했습니다. 75% 이상이. 불과 전쟁을 시작한 지 49일 만에 전투는 완전히 이겼습니다. 5월 10일 이라크 국민들이 이라크 대통령의 동상을 끌어내리면서 미국은 전쟁에서 이겼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거의 수년간에 이르러 거의 10년이 되는 세월 동안, 10여 년 세월 동안 이라크의 전쟁 복구라든가, 후세인은 그 후에 미 정보기관이 추적해서 실제로 사형까지 하게 되지만, 그는 처벌했지만 이라크 내의 전쟁 복구, 민주화 확보는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또 한 번 세계의 언론들과 미국 국민들은 처음에 전쟁을 지지한 국민들까지 돌아서서 부시를 욕을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후세인을 찾아 심판해서 죽이고 이라크에서 철수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제는 승산이 없다. 시간이 갈수록 이 이라크 복구 작업이라는 건 지리멸렬하다. 나오는 게 낫다. 라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와의 전쟁에 있어서 전투에서는, 그 짧은 기간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완성을 했지만 전쟁에서 과연 졌을까요?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뭐 친미적인 시각이 아니라 미국의 시각으로 볼 때 그 전쟁은 두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는 에너지 전쟁이었습니다. 물론 대량 살상 무기의 핵 무기는 개발 중이라는 증거는 있었지만 확실하게 들어가서 핵무기를 찾아내지도 못하고 대량 살상 무기 찾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생화학 무기 외에는. 더 솔직히 딱 깨놓고 얘기하면 그건 에너지 전쟁이었습니다. 석유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면 짧은 단견으로 보면 석유 전쟁 손해본 건 없습니다. 그럼 먼 장래로 볼 때 미국의 전쟁의 목적은, 진짜 전투가 아닌 전쟁의 목적은 무엇이었냐? 중동에서
테러리스트들이 하나로, 무슬림이 하나로 합쳐서 미국을 위협하는 것은 더 이상 있지 않도록 그들끼리 뿔뿔이 흩어지고 그들끼리 반목하도록 만들자는 게 목표였습니다. 이유는 2001년 9.11 사태가 터졌을 때 미국은 주먹을 불끈 쥐고 결심을 했습니다. 자,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나니까 탈냉전 시대가 오니까 각자가 다 목소리를 내는데 각자가 지리멸렬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겠다,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되겠다고 목소리 내는 것은 미국이 지원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약간 목도 약간 조르면서 시간을 연장시키거나 땡겨다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테러리스트들이 무슬림이라는 세력이 세계 인구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테러리스트들이 무슬림이라는 인구가 나타나서 하나가 돼서 미국에 정면 도전하는 것은 미국은 간과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무슬림이라는 인구 자체, 세력 자체가 미국의 패권에 도전을 한 셈입니다. 그것을 당장은 뿌리채 뽑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그들이 이합지산, 지리멸렬, 그리고 그들 간에 반목하도록 만들어 놓는 게 미국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의 전쟁 목표는 수행이 된 겁니다. 물론 그 후에 IS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어떠고 하지만 그 후에 무슬림들은 지금 자기들끼리 반목하고 자기들끼리 전쟁하고 난리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세계사적인 국제관계의 배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야, 저 여자 진짜 전쟁 옹호론자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국가는 자기의 영역을 지키고 국익을 확대하고 영토를 확대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외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쟁까지. 전쟁도 일종의 하나의 무력으로 하는 정말 극단의 이 선택이긴 하지만 외교라고 봐야 됩니다. 외교가 아니라 정치라고 봐야 됩니다. 또 다른 정치 수단입니다. 그럼 모든 수단의 정치 수단을, 모든 종류의 정치 수단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봐서 미국뿐이 아닙니다. 14세기, 15세기 때부터 보면 해양 대국들이 다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다 밖으로 나가서 일본, 영국 다른 나라를 다 침략하고 자원을 확보하고, 그게 세계의 역사입니다. 가장 최근의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국가로 지금 해양 국가로 등장한 것이 미국입니다. 1945년 이후에. 자,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연말까지 북한을 때리는 것이 미국 국익에 낫다고 생각했지만 올해부터 생각을 바꾸어서, 전략을 바꾸어서 김정은을 때리고 죽이는 것보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핵 문제가 뿌리를 뽑게 하도록 접근하는 방법은 사실 그 뿌리를 완전히 뽑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차라리 북한을 미국 편으로 경제체제 자체가 좀 더 자유시장 경제화에 가까이 되면서 미국과 중국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시간을 주자라는 것이 미국의 대전략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가는 과정에 있어서, 중간 과정에서 북한 핵 문제를 굉장히 긴용한 수단으로 쓰려고 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의 미북 정상회담을 연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중간 과정을 거쳐가는데 가장 지금 발을 동동 굴러야 되는 것은 물론 당연히 한반도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 과정을 최대한 이용하고 악용해서 북한을 자기의 패권, 미국에 대한 패권 도전의 수단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 중국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미동맹을 더 강화시키고 미국의 패권이 강화되도록 하는 것이 그 중간 과정에서 북한 핵을 폐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지금 중국과 미국의 양쪽 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북한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비핵화를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미국으로부터 주한미군 철수를 최종적인 북한이 요구하는 남한의 비핵화의 최종 카드로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일 때까지 시간을 끌면서 비핵화를 지연하도록
뒤에서 부추기고 전략을 짜주고 푼돈을 갖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국의 전략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6월 12일 이런 배경을 두고 6월 12일 한국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기대하는 결과는 바로 CVID라는 용어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하고 이제는 뭐 초등학생도 CVID를 알 것 같습니다. 영어 단어 스펠링을 못 써도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불가역적인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결국 그걸 북한으로부터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판문점 선언에도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단어는 아예 없습니다. 남쪽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남쪽의 비핵화를 먼저 해야 북쪽이 비핵화를 하도록 하겠다는 게 판문점 선언의 골자예요. 우리 정부 스스로가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말하는 남쪽의 핵이라는 건 뭐냐? 유사시에 북한에 대해서 핵을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인 주한미군이라는 겁니다. 이걸 완전히 없애는 게 남쪽의 비핵화라는 거죠. 그걸 우리 정부가 먼저 북쪽에게 약속을 해준 것입니다. 왜? 남과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각각 다 한다고 했어요. 우리 책임이 뭐가 있고 우리 역할이 뭡니까? 우리 책임이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쫓아내는 게 우리의 책임이고 역할이라고 판문점 선언에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을 만나서 판문점 선언에 근거하여 미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 내용의 근거 그 정신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나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핵을 없애라고 하면 요구하지 않겠다는 게 판문점 선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CVID라는 용어를 바꿔가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FFVD라는 새로운 신조어까지 워싱턴에서 만들어낸데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검증할 수 있는 비핵화라는 용어를 폼페이오가 들고 나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용어가 어디서 나왔냐? 한국에서 이런 용어를 쓰라 했다는 겁니다. 북한에게 CVID를 가지고 목을 쪼은다는 것 자체는 북한이 저항감을 느끼고 동의를 안 하고 협조를 안 할 것 같으니까 일단 FFVD로 바꿔라. 뭐가 빠졌습니까, 여러분? CVID에서 FFVD 가면서 뭐가 바뀌었나고요? 불가역성이 빠졌습니다. 불가역성이 빠졌다는 것은 위선에 보이는 건 처리를 시간을 두고 하지만 핵 개발 능력을 처리를 하지만 불가역성, 가역성 있는 수준까지로만 처벌해라. 북한에게 목을 조여라. 가역성이라는 건 뭡니까? 북한이 언제든지 마음을 먹으면 다시 핵 보유국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은 미국이 때려 부순다 하지 말고 그것까지 없애라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라고 우리 정부가 계속 워싱턴에 지금 펌프질을 하고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한테 핑계를 대겠죠. 판문점 선언에 당신네들이 남쪽의 비핵화를 완전한 비핵화를 먼저 한다고 북쪽에 얘기하고 그러면 북한도 남과 북이니까 북한도 그렇게 북한이 자존심 좋아하는 북한이 왜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과 남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고 남과 북의 완전한 비핵화로 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에서 남쪽을 먼저 였겠어요. 주한미군 철수를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북한이 동창리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없애고 미국 억류했던 3인 미국적을 가진 미국민 3사람만 돌려보내면 그것만 해도 벌써 비핵화의 완전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발을 들여놓은 거라고 김정은도 선전을 하고 심지어 우리 대통령께서도
러시아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왜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없냐? 보여주고 있잖냐. 풍계리 핵실험장 파기했지? 미사일 실험장 파기하겠다고 얘기했지? 북한의 전략은 조금 이따 2부에서 다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미군 유해 송환 3개월 내에 어렵습니다. 만약 3개월 내에 이루어진다면은 그 3개월 왜 3개월이냐?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트럼프의 목숨줄이 달려있는 정권 유지를 할 수 있냐? 그들 권력 공화당이 집권하는 이 대북 정책을 그대로 주도하는 대북 정책을 끌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분기점이 11월달 중간선거인데 그 전까지 트럼프의 목을 쥐고 이 미군 유해 송환이라는 카드 가지고 플레이하자는 게 미국의 북한의 계산이에요. 그것도 공짜로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트럼프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회담할 때 반대소를 하면 입이 찢어지도록 웃으면서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약속한 게 우리 돌아가서 미사일 엔진 파괴하겠다 해놓고 말 한마디 없죠. 또 미군 유해 송환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것은 미북 정상회담 합의한 내용의 네 번째 사항, 그거 네 번째 사항입니다. 그거 하나만 구체화를 했어요. 다른 건 뭐 손을 잡는다, 협력한다 이런 용어인데 이건 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근데 23일 날, 지난달 23일 판문점을 통해 유해를 송환받을 수 있는 관을, 목각관을 보냈는데 100개를 보냈는데 받지도 아직 않고 있어요. 폼페이오가 북한을 갔지만, 백합관을 갔지만 여기에서 지금 관을 받고 내일 모레 돌려보낸다는 얘기도 지금 없죠. 미사일 엔진 파괴를 일주일 내에 3일 내에 한다는 얘기도 없죠. 북한으로서는 이 두 개를 카드를 뻗던 거예요. 이 가지고 이제 여름에 아이스케이크 녹여 먹듯이 계속 녹여 먹습니다. 아이스케이크 먹으면서 덥다, 선풍기 에어컨 넣어라, 하나 더 사와라, 줄줄 흐르니까 휴지 뭉티를 사오라, 쓰레기통도 하나 옆에 놔라, 더운 데서 못 앉아 먹겠으니까 시원한 장소 마련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완전 트럼프로서는 코너에 몰린 상황입니다. 전투에서 지금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전쟁이라는 게 트럼프의 전쟁의 목적은 뭐냐? 북한 사회가 시장 경제화되고 북한 주민들이 돈 맛을 알고 지금 체제처럼 배를 고르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핵과 미사일 실험하는 것보다 북한 인민 스스로가 우린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더 관심이 있으니까 김정은 수령 동지께서 핵과 미사일 만드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만들자는 것이 트럼프의 욕심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공산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가 승리한 이유가 모든 인간에게 근본적인 욕심이라는 건 근본적인 거의 동물적인 욕구라는 게 소유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지금 자극해서 북한을 친미, 왜 친미냐? 중국과 미국 둘 중에 고르는 상대로 볼 때에 중국 쪽에 북한이 붙는다 손치더라도 중국이 북한을 이때까지 대해온 거 보면 독립된 국가로서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것보다 자기의 속국 통제할 수 있는 국가로 쓰자는, 그리고 중국 역시 북한을 미국에 대한 패권 도전의 하나의 중간 필요한 협상 가치로 쓰자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의도가 없으니까 결국 중국 쪽으로부터도 북한이 득보는 게 없다. 이게 미국의 이론이고, 중국은 체제가 전혀 다른 미국 쪽에 붙어가 네가 살아남을 것 같으냐? 그래도 내 쪽에 서 있는 게 안전하다. 이것이 전쟁입니다. 전투가 아니고 전쟁. 트럼프는 이 전쟁에서 자기가 이긴다고 확신, 다시 말하면 궁극적으로 북한이 미국에 더 가까운 한국과 같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갖도록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 그 중간에 더러운 짓을, 꼴보기 싫은 짓을, 안 이꺼운 짓을, 약속을 다소 안 지키는 짓을
북한이 한다 손치더라도 시간을 좀 주자는 게 트럼프 계산입니다. 이 전쟁을 이기려면은, 이 전쟁에서 트럼프가 이기려면은 45년, 46년 마샬 플랜을 2차 세계대전에서 이긴 미국이 서유럽 국가들에게 전쟁에 의해서 황폐가 되고 경제가 완전히 잿더미가 된 상태에서 너희들 당장 생필품을 공급을 하고 경제의 가장 밑바닥에서 잿더미에서 일어서는데 필요한 기본은 협조하겠다. 그게 뭐냐 하고 16개국에 127억 불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 자금 지원의 목적이 뭐냐? 다른 한편에 서 있는 동유럽과 소련에 대한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미국의 시장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목적. 세 번째,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확산이었습니다. 지금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그때 서유럽 국가들은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잿더미 된 세상에서 독일과의 전쟁을 겪을 하나도 없다. 경제를 부흥시키는 게 더 큰 문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을 키우고 무역을 하고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는 시장을 확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는 국가가 최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국의 마샬 플랜이 아주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호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유럽이라는 큰 덩치 속에 서로가 서로에게 물건을 파고 생산하고 공급하고 사오고 하는 거였습니다. 북한은 지금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죠. 지금 당장 돈이 급하니까 목에 숨이 넘어가지만 북한은 이때까지 북한식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는데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목숨을 연장해 주는 게 지금 중국이 해주고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 미국으로서는 북한보다 중국이 더 미운 거죠. 그것 때문에 무역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꼭 그것만 아니라 중국이 이렇게 겁없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다른 걸 다 용납하고 다 봐줄 수 있어도 공산주의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는 절대로 간과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지금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위협을 가할 뿐. 그러니까 패권 도전하는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 위협을 가하는, 미국에게 위협을 가하는 북한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패권 도전하는 중국에 대한 방패막 내지는 완충지대로 쓰자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트럼프의 전쟁 전략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저는 비핵화를 전혀 하지 않는 김정은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고 트럼프가 정말 속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여론이 거의 국내에서 뭐 완전히 특히 보수들에게는 팽배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가 완전히 속았느냐, 시간을 좀 더 줘야 되느냐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저 얘기는 팔짱을 끼고 보고 있자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 시점에 정부가 해야 될 것은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평화협정이라든가 북한의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를 찬성하는 쪽으로 여론을 몰거나 민심을 동요시키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북한을 핵을 보유한 국가 상태로 인정해주고 미국이 북한하고 협상해야 된다라는 거로 끌어가는 식으로, 그걸 도와주는 식으로, 혹은 그런 식으로 북돋아주는 식으로 이 정부가 끌고 나가는 게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CBD로 미국이 3개월 동안 주장해온 걸 우리 정부가 북한하고 협상을 하려면은 최소한 CBD에서는 훨씬 더 뒤떨어진, 과거 현재 핵은 몰라도 미래에 북한이 핵 갖는 것까지는 완전히 없앨 생각하면 안 된다. 불가역적인 게 아니라 가역적인 핵 보유국으로는 남겨놔야 된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미국에 어드바이스하고 정보를 주고 있다는 자체가
코너에 물린 트럼프로서는 현재로 전투에서 지고 있으니까 일단 그 꼴짜기에서 벗어나오고 싶어서 당장 이걸 받는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이런 걸 미국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이것으로 미국을 돕겠다고 나선다는 건 자승자박인 것뿐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 다 이용당합니다. 이미 핵전쟁, 참 무역전쟁 하겠다. 이 쩌나미가 누구한테 제일 크게 오겠습니까? 물론 중국이 제일 크죠. 우리입니다. 중국과 무역 1위로 먹고 산다면서요, 우리가. 대한민국 무역의 20%, 무역을 해서 얻는 이익의 25%가 중국과의 무역입니다. 관세 문제가 나오면은 중국은 그 보복을 어떻게 해요? 파급 효과가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전투에서는 지금 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전쟁은 궁극적으로 북한 사회를 경제중심 사회로 바꾸는 데에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 하니까, 우리가 섣불리 그 경제중심 사회로 끌고 가겠다는 미국에 손을 얹어주고 도와주는 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자고 미국을 끌고 가는 것은, 이건 나라 팔아먹는 일입니다. 이건 정말 반역적이고 위험한 것이에요. 보수들이 이것까지 들여다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한미동맹을 어떤 일이 있어도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트럼프에 대해서 공격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라는 말을 당신 입에서 어떤 조건 하였든지 꺼낸다는 것, 그리고 지금 평화협정 얘기를 꺼낸다는 자체가 동맹국을 가차없이 버리겠다는 얘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용납할 수도 없다라는 게 이 국가를 똑바로 보는, 보수 진보를 넘어서서 국가를 똑바로 보는 사람들의 구심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제 제가 하루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편을 내보내겠습니다. 조금 이따 2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공유를 꼭 부탁드립니다. 공유를.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하시고, 또 댓글도 좀 토론하고 이런 댓글들을 적극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